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17강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7강 시작하기 전에요. 간단한 회화 한마디 배우고 가죠. 오늘은 감사의 말 및 사과의 말을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독일어로 어떻게 하죠?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신 분은 아실 텐데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죠? Dankeschön, Dankeschön. Dankeschön과 같은 말로 Danke sehr 라는 말도 있습니다. Dankeschön, Danke sehr, 그리고 Vielen Dank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동사를 이용해서 Ich danke에서 ich가 줄임말입니다. 이 schön, sehr 이런 말은 보통 부사어로서 아주, 매우 이런 말인데요. 특히 이 sehr 같은 경우는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많이, 아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Dank라는 말은요. Danken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Vielen Dank, 그래서 아주 많은 감사라는 뜻인데요. 보통 고맙습니다라는 뜻으로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Dankeschön, Danke sehr, Vielen Dank.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천만에요. 아우, 별 말씀을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Bitteschön, Bitteschön,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런 말입니다. schön 주고요. 그냥 bitte 이렇게 또 간단히 끊어서도 말합니다. Dankeschön, Danke sehr, Vielen Dank. 대답으로서는 bitte 아니면 bitteschön 알아주시고요. 자, 고맙다는 말을 했으니까 미안하다라는 말도 한마디 배우고 넘어가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하죠? 독일어로 자, Entschuldigung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어에 excuse me 이런 말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모양새도 비슷하죠. Entschuldigung 이 말은요.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있냐면 자, Entschuldigung이라는 말은요. 명사형이고요. 동사 Entschuldigen을 써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Entschuldigen Sie, 죄송합니다. Entschuldigung, Entschuldigen Sie 두 개 다 똑같은 의미이고요. 단지 하나는 명사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동사로 표현한 거네요. 자, 이 말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이고, 빠졌네요. 자, Verzeihung. Verzeihung이란 말인데요. 원래 Verzeihen 하게 되면 용서하다 이런 말인데요. Verzeihung 하게 되면 저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Verzeihung 많이 쓰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다 이런 말이 했으면 보통 괜찮습니다. 이런 말도 한번 대꾸어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대꾸어로는요. 이런 말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무슨 말입니까? Das macht nichts. Das macht nichts. 이런 말인데요. 우리 nichts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뜻이었죠? nichts. nicht에 s가 이렇게 붙게 되면 어떤 말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영어에 nothing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요. Das macht nichts. Das 그것은 macht. macht는 동사 만들다. nichts.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걸요. 이런 말입니다. Entschuldigen Sie, Verzeihung. 그러면요, 대답으로서 Das macht nichts. 별 말씀을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감을 표현하는 말로써요. Entschuldigung, Entschuldigen Sie, Verzeihung 말고 이런 말도 하나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죠? Tut mir leid. Tut mir leid. 이런 말은요, 보통 앞에 s가 줄어서 es tut mir leid 이런 말에서 유감입니다. 정말 안 됐군요. 이런 말로 했어요. Entschuldiging하고는 그 뉘앙스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요. 이런 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 알아주십시오. Tut mir leid. 유감입니다. 정말 안 됐군요. 뭐가 유감이고 뭐가 안 됐죠?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오늘 17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바로
제귀 대명사 및 제귀 동사입니다. 제귀 대명사, 여러분 어떤 걸 제귀 대명사라고 하죠? 제귀, 자기 자신한테 뭔가가 돌아온다. 그래서 제귀 대명사인데요. 독일어, 쉽게 말해서 영어에서 보면 무슨 self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런 말이 독일어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독일어 제귀 대명사 어떤 것인지 잠깐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어에서도 물론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등등등 있게 되는데요. 독일어도 각각의 인칭에 따라서 제귀 대명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 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시 같은 경우는요. mir, 미시가 됩니다. 당연히 미어는 3격 제귀동사가 제귀대명사가 되겠고요. 미히 같은 경우는 4격 제귀대명사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인칭대명사, 나에게, 나를 이런 말하고 굉장히가 아니라 아주 똑같죠? 예, 그러면 d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dir, dich. do 같은 경우 3격에서 dia가 되고요. 4격에서 dich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do도 역시 이시와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와 아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인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er, sie, es. s 같은 경우는요. 3인칭에서는 si가 됩니다. er의 경우도 sich, sie의 경우도 sich, s의 경우도 sich, 가 됩니다. 1인칭, 2인칭, 나, 너 같은 말은 보통 인칭대명사와 똑같았는데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er, im, in, sie, ihr, sie, es, im, es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해볼 때 sich 굉장히 모습이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겠습니까? ich, du 같은 경우는 mir, mich, dir, dich에서 인칭대명사와 같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수교에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인칭, sich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수가 끝났으면 이제 복수로 넘어갈 차례죠. wi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wir 같은 경우도 역시 3격과 4격이 있겠죠. wir 같은 경우는 uns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칭대명사 변하는 것 같죠? 우리에게, 우리를. 그러면 너희는, 이어 같은 경우는 3격과 4격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euch. 이것도 역시 아까 ich, du와 마찬가지로 wir, 이어 역시 인칭대명사 구호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si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겠습니까? sich가 됩니다. sie 같은 경우는 sie, 이는 sie, 그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는 sie가 아니라 sich와 같이 아까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럼 마지막 sie, 당신 sie 같은 경우는 3격과 4격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sich가 됩니다. 결국 er, sie, es, 그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sich, 그리고 당신 sie 역시 sich까지 해서 3인칭인 경우 단수와 복수를 막론하고 모두 다 sich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 유념해 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일과 배울 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당신, sie 같은 경우는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랬는데요. 이 제귀대명사만큼은 당신이라 그래서 대문자로 써주지 않고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er, sie, es, 복수지 그리고 당신지 같은 경우 제귀대명사가 똑같다. sich로 끝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귀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적인 용례를 보기로 하죠. 제귀대명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요. 그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어떤 뜻이죠? 예, 보통 우리가 어떤 동사를 쓰게 되면요. 그 동사에 상응하는 목적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어떤 동사를 썼을 때 그 동사의 목적어가 이 제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게 했을 때 그걸 바로 제기 동사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제귀대명사를 이용한 제귀동사는요. 제귀대명사를 쓴 동사를 제귀동사라고 하는데요. 제귀동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동사에서 나온 제기동사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쓰임 자체가 제기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타동사에서 나온 제기동사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euen-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freuen, 이거 아직도 freuen-이라고 읽으시는 분 없겠죠? freuen,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누구누구를 해당하는 사람이 오거나 뭐 사물이 오거나 이렇게 다른 상대가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요. Das freut mich 라는 말을 한번 보게 되면요. Das, 그것이 freut, 기쁘게 합니다. 누구를요? mich,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서 freuen 같은 경우는 타동사를 쓰였습니다. 그럼 이 freuen을 한번 제기동사로 써볼까요? 이 경우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타동사가 되는데요. 주어를 ich로 쓰게 되면요. Ich freue mich. 당연히 ich freue mich 사격이 이 경우에는 왔는데요. ich freue mich 하게 되면 나는 기쁘게 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어떤 동사의 목적어 혹은 동사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제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왔군요. 기쁘게 합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했으니까 결국 이 동사의 행위의 목적어가 자기 자신으로 되어서 그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왔다. 그래서 제기동사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을 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념이 조금 파악되셨습니까? 그래서 ich freue mich 하게 되면요. 나는 기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제기동사를 쓰냐고요? 기본적으로 제기동사는요. 특별히 어떤 몇 가지 표현이 있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freuen 같은 경우 타동사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기동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분 제가 사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독일어 사전 사시고 보면요. 이렇게 동사 나오고 난 다음에 VT라고 이렇게 파우테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럴 경우 타동사를 의미하는 말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FL 이렇게 쓰인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귀 동사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렵게 느끼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넘어가기 전에 제목 우리 안 했군요. 어떻습니까? 제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Ich freue mich sehr. 오늘 배운 게 한꺼번에 짠! 다 나왔군요. Ich freue mich sehr. 어떤 말이죠? 저 아주 기쁩니다. Ich freue mich sehr. Freuen Sie sich sehr? 기쁘십니까? 이 말과 같은 말 하나만 알아두죠. Ich bin froh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froh라는 말은요. freuen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형이 돼서요. ich bin froh 하게 되면 저는 아주 기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기쁘다라는 표현도 제기동사를 써서 ich freue mich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를 써서 ich bin sehr froh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귀찮게 두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그냥 하나만 말하면 되지 왜 두 가지나 써서 말하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럼 다음 동사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동사는 ärgern 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ärgern 무슨 말이냐고요?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ärgern 구체적인 동사 쓰임을 보면요. Das ärgert mich. Das ärgert mich 하게 되면요. 그거 정말 나를 화나게 한다. 나를 짜증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Das ärgert mich에서 이 mich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인칭대명사로 쓰였는데요. 이걸 ich로 한번 써보면요. Ich ärgere mich 해서요. Ich ärgere mich 해서 나는 나 자신을 화나게 한다. 그러니까 나 화가 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Ich ärgere mich. 이런 말은요. 아까 또 ich freue mich를 ich bin froh라고 썼던 것처럼 이 말 역시 형용사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Ich bin ärgerlich.
ich bin ärgerlich 해가지고요.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말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ch ärgere mich, 나 화가 납니다. Ich bin ärgerlich, 나 화가 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ändern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ändern, 기본적으로 ändern 하게 되면 무엇을 바꾸다 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뭘 바꿔놓은지 한번 볼까요? Das ändert mich 하고 그죠? Das ändert mich. 그것이 나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Das ändert mich. 이 경우에 mich. 인칭대명사죠. ändere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인칭대명사인데요. 이 말, ich로 한번 주어로 써볼까요? ich ändere mich. 자, 똑같은 mich인데요. 이 경우 위에 쓰인 mich 같은 경우는 인칭대명사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인칭대명사 mich가 되고요. 밑에 쓰인 mich 같은 경우는 제기동사의 목적어를 하는 제기대명사 mich가 됩니다. 그래서 das ändert mich 하게 되면 그 일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ich ändere mich 하게 되면 나는 변했습니다. das를 한번 그러면 ich 주어 좀 실증이 나시죠? das를 한번 주어로 해볼까요? das ändert 그것이 스스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자, 3인칭 제기대명사 뭐가 오죠? sich가 오기 때문에 sich가 됩니다. Das ändert sich 하게 되면 그 일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변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게 되면요. 타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제기대명사. 물론 이거 문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많은 제기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성질은 타동사가 되는데요. 그 타동사에서 제기동사로 같이 이렇게 타동사로도 쓰이고 제기동사로 쓰이는 이러한 동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가 타동사에서 파생된 제기동사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타동사로는 쓰이지 않고 원래부터 제기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는 말 중에서 하나는요. bedanken. bedanken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뭐 배웠었습니까? 고맙습니다. 할 때 dankeschön, danke sehr, vielen Dank 이런 말 배웠었는데요. danken, 자, 배 없이 보니까 danken, 고맙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danken이라는 기본 동사 앞에 be라는 말이 붙였죠. be 뭡니까? miss be. 엠펜테어 게페아츠 해가지고 비분리 전철이 붙었는데요. 비분리 전철이 붙어서 비분리 동사가 된 단어입니다. bedanken 하게 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danken하고 의미는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쓰면 좀 약간 고상한 표현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뭐 사의를 표하다 이런 말도 있죠. 감사의 뜻을 표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뭐 bedanken 그 정도의 뉘앙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edanken 아까 이 danken 같은 경우는요. 뭐 ich danke 이렇게만 써도 훌륭한 말이 됩니다. ich danke 또는 뭐 ich 없이 danke 이렇게만 말해도 고맙습니다 라는 뜻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요. bedanken 같은 경우 원래부터 제가 제기 동사로 쓰이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ich bedanke 이렇게만 쓸 수 있느냐? 절대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ich bedanke 말고 아까처럼 das를 주어로 한번 써볼까요? Das bedankt mich. 그것이 나를 감사하게 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느냐? 타동사처럼 이렇게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bedanken 동사를 쓸 때는요. 항상 어떻게 써야 되느냐? bedanken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항상 제기 동사로만 써야 되는 말입니다. 항상 어떠한 경우 중에 제기 동사로만 써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 ich bedanke라고 말을 했으면 항상 이 뒤에는 제기대명사가 와야 된다는 말이죠. 이시의 이시의 제기대명사꼴은 뭐가 있죠? mich가 있는데요. bedanken 같은 경우는 사격하고 결합하니까 ich bedanke mich. 항상 ich bedanke mich. 감사합니다. 아까 ich danke처럼 ich bedanke 써도 안 되고요. das bedankt mich 이런 말도 안 되고요. 항상 bedanken이라는 동사를 쓰실 때는요.
Ich bedanke mich. 감사드립니다. Er bedankt sich. 그는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에 반드시 제귀대명사를 끌고 나온다라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어떤 동사가 그런지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을 펼쳐보시면요. bedanken이라는 어떤 동사, 여기 bedanken을 예로 들었는데요. 하나의 동사 뒤에 반드시 이 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제귀동사로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사전에서 제가 지금 일일이 어떤 종류의 동사가 그렇다라는 건 밝혀드릴 수가 없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어가 하나하나 새로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봐서 이 말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아니면 제귀동사인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말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자, beall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beallen. 자, 뭔지는 몰라도 be란 말이 allen 이란 말 앞에 붙었네요. beallen 하게 되면요. 이 말도 반드시 제기동사로만 쓰이는 그런 제기동사인데요. 자, 제기동사로만 쓰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beallen은 기본적으로 뜻은요. 서두르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서 이런 말 있죠. 나 아주 급해. 나 아주 바빠. 이런 말 독일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ich beeile mich 하게 되면요. 저 아주 바쁩니다. 이런 말입니다. beeilen도 아까 말했듯이 제기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요. das beeilt mich 이런 말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니면 ich beeile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빼고 쓰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뒤에 이 beeilen이라는 말은 제귀대명사를 동반하는 말입니다. Ich beeile mich. 나 아주 바쁩니다. Er beeilt sich. Er beeilt sich. 그 남자 지금 몹시 바쁩니다. 이런 말로써 beeilen 동사 어떠한 경우든지 반드시 제귀동사로 쓰이는 말이다.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 근데 나온 김에 이 말, ich beeile mich 아주 바빠.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말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Ich bin in der Eile. Ich bin in der Eile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바쁨 가운데 있다 그래서요. 이 말도 ich beeile mich만큼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Ich bin in der Eile. Ich bin in der Eile. Ich hab's. 자, 이 말도 굉장히 많은 말입니다. Ich hab's eilig. 그래서요. 이거 점 찍고 S는 S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Ich hab's eilig 해가지고요. 나 바쁘다. 기본적으로 이거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요. Ich beeile mich, 바쁩니다. Ich bin in der Eile, 바쁩니다. Ich hab's eilig, 바쁩니다. 이건 제기동사를 써서 바쁘다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이건 명사, eile라는 명사를 써서 표현을 해봤고요. 이건 eilig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바쁘다는 말. 하나 배우는데 정말 바쁘죠? 세 가지나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표현법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er eignen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eignen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er eignet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들어볼까요? 자, beim Nebel eignen sich viele Unfälle. 자, 제가 너무 또박또박 썼나요? 자, beim Nebel 하게 되면 전치사, 우리 삼격집의 전치사 배웠었죠?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gegenüber 해서 by 나왔는데요. by 어떤 뜻이 있었죠? 삼격집의 전치사에서 사람하고 쓸 때는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 집에, 사무실에 이런 뜻이 있었지만 두 번째 by가 뜻을 나타낼 때는 무엇뭐 할 때라는 뜻. 두 가지 지금 아직도 삼격집의 전치사 헤매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beim Nebel 하게 되면 Nebel 하게 되면 안개라는 뜻입니다. beim Nebel. 그럼 안개 나온 김에 B라는 말도 알아볼까요?
Rege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비라는 말입니다. 뭐 beim Nebel, 안개가 낄 때, beim Regen, 비가 내릴 때 등등등. Ereignen sich,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네요. viele Unfälle. Unfälle 같은 경우는요, Unfall에서 나온 말인데, Unfall 하게 되면 사고라는 말입니다. Unfall의 복수형이 Unfälle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Beim Nebel ereignen sich viele Unfälle. 안개가 낄 때 아주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ereignen 항상 이 말도 제귀 대명사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요. ereignen 다음에 sich라는 말이 왔네요. ereignen sich 어떤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발생합니다. viele Unfälle 많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써놓고 보니까 이거 문장 순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beim Nebel ereignen viele Unfälle sich 이렇게 말을 해야 왠지 맞는 문장 어순 같은데 갑자기 이 말 같은 경우는 sich가 이렇게 viele Unfälle를 제치고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배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명사, 제기대명사, 대명사에 속하죠. 대명사는 일반적인 명사보다 항상 앞서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요. 이런 Unfälle라는 일반 명사보다 sich라는 대명사가 앞으로 먼저 차고 나온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ereignen 이란 말부터 외워두십시오. 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ereignen 항상 제귀 동사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제기동사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제기동사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제 뜻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동작이 있었을 때 그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로 온다. 그래서 제기동사라는 거 알아봤고요. 제기동사의 종류 두 가지. 타동사에서 파생돼서 어떤 경우는 타동사로서 쓰이고 어떤 경우로는 제기동사로 쓰이고 그런 타동사에서 파생한 제기동사 배웠었고요. 두 번째, 원래부터 타동사로나 자동사로나 쓰이지도 않고 원래부터 항상 제귀동사로 쓰이는 말 배워봤습니다. 이제 좀 제귀동사에 대해서 감이 잡히십니까? 제귀동사 어떤 말인지는 몰라도 일단 제귀동사 그러면 뒤에 항상 제귀 대명사가 따라오는 말이구나. 이 정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제귀 대명사의 격 우리 배웠었죠? 미야미시 같은 제기동사지만 격이 3격, 4격으로 나왔고요. 디어디 3격, 4격, 지시 3격, 4격 나왔는데요. 제기대명사의 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격. 다시 문제가 우리 지난번 원래 기초적인 거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격지배라는 말 기억나시죠? 어떤 말의 경우 우리 벌써 격지배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3격지배 동사, 4격지배 동사, 동사의 격지배 배웠고요. 3격지배 전치사, 4격지배 전치사, 3, 4격지배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의 격지배 역시 공부했습니다. 제기동사 뭡니까?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의 격지배에 들어가는데요. 제기대명사의 격지배라는 건 제기동사의 격지배라는 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특정한 제기동사는 반드시 3격하고만 결합하고요. 특정한 제기동사는 반드시 4격하고만 쓰여서요. 3격집의 제기동사, 4격집의 제기동사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격집의 제기동사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제기동사가 4격집에 속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mich, dich, sich, uns, euch, sich. 이렇게 대부분의 제기동사가 한 80%가량은 4격 지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 배웠던 건 뭐였죠? Ich freue mich 어떻습니까? 4격하고 결합했죠? 그것은 바로 freuen 동사가 4격 지배 제기동사이기 때문에 4격 지배 제기동사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말 배웠었죠? Ich ärgere mich 화난다. 이것도 ärgern 같은 경우 ich ärgere mir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ich ärgere mich 해서 4격이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ärger이 항상 4격 지배 제기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말고 이런 말 한번 볼까요? 자, sitzen 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sitzen 우리 3, 4격 지배 전치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이죠. 앉아있다, sitzen 무엇을 앉히다 타동사로 쓰였을 때 sitzen 동사로 썼는데요. 이 sitzen 타동사이기 때문에 제기동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요. 나는 앉아있다 라는 말은 ich sitze
ich sitze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나는 앉아있다. 그러면 앉아있는 그 상태 말고요. 나는 앉는다라는 동작을 표현해 보게 되면요. 이 경우 바로 ich sitze mich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말하고 구분이 가십니까? 기본적으로 ich sitze 하게 되면 나는 앉아있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다와 앉아있다. 어떻습니까? 뜻이 다르죠? 앉아있다는 앉아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앉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자리에 앉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쓰인 이 예문도요. ich sitze 하게 되면 나는 앉아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ich setze mich 하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앉힌다. 그러니까 나는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런 동작을 중심으로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ich sitze하고 ich setze mich 알아두십시오. setze는 동사, 우리 배웠던 타동사인데요. 이 경우도 제기동사로 쓰여서 이 경우 ich setze mich 사격과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동사에서 파생한 제기동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타동사가 다 제기동사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타동사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타동사가 있는데요. 이 타동사 중에서도 어떤 것은 제기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타동사로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구별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저도 지금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전을 펼쳐보시게 되면요. 사전에 그 용례가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수천 가지 동사를 일일이 다 지금 분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뜻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 단어가 타동사로 쓰이는지 자동사로 쓰이는지 제기동사로 쓰이는지 혹은 타동사, 제기동사, 자동사 다 쓰이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은 알아가셔야 될 여러분의 숙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일일이 분류해 드릴 수 없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다른 말 하나 보겠습니다. 자, bewegen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bewegen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움직이다. 이 말 당연히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제귀동사라도 겸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Ich bewege den Tisch. Ich bewege den Tisch. 이 말 같은 경우는요. 나는 책상을 움직이다. 타동사로 bewegen이 쓰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말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Ich bewege mich. Ich bewege mich 하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움직인다 하니까요. 나는 움직인다, 나는 운동한다 등등등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똑같은 bewegen이지만 이 경우에는 타동사로 bewegen이 쓰인 경우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제귀동사로서의 bewegen이 쓰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다 사격집의 제귀동사니까요. 사격집에 항상 사격, mich, dich, sich, uns, euch, sich 이렇게 쓰이는 말이니까요. 대부분 제귀동사 사격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부분의 제귀동사가 사격에 속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삼격집의 제귀동사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80%를 외우느니 차라리 20%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대부분의 제귀동사가 사격에 포함된 데 반해서요. 삼격집의 제귀동사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급 단계에서 알아두실 거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vorstell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stellen 여러분 기억나시죠? stehen, 서있다, stellen 무엇을 세우다 라는 말인데요. stellen이란 기본동사 앞에 for가 붙었죠? 어떻습니까? for, miss, be, amp, and air, get, fair, zere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죠. 속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죠? miss, be, amp, and air, get, fair, zere는 비분리 전철이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for는 분리 전철이구나. 이 말씀, 이것을 아시겠죠? 자, vorstellen 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요. vorstellen, 예만 되면 etwas ist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건 두 번째 표현, 무엇을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랬는데요. vorstell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삼격, 제기동사로 쓰일 때는 삼격집의 제기동사가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자, vorstelle 삼격이니까 mir, mich 중에서 어떤 게 와야겠습니까? 당연히 mir라는 말이 되겠죠. Ich vorstelle mir 하게 되면요. 나는 상상을 한다. 이렇게 써보니까 맞다라고 에헴하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이 for 어떻습니까? 분리전철, 찢어지는 분리전철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요. Ich stelle mir
for 하고 찢어줘서 문장 메인 뒤에 이렇게 와야겠죠. Ich stelle mir vor 하게 되면 나는 상상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vorstellen 같은 경우는 삼격 지배 제기동사이기 때문에 ich stelle mich vor가 아니라 ich stelle mir vor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ich stelle mir vor 뭐 어쩌고 저쩌고 ich stelle mir 어쩌고 저쩌고 for 하게 되면 나는 이 어쩌고 저쩌고를 상상한다, 그려본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말 vorstellen 하나 알아두시고요. 삼격 지배 제기동사를 알아두시고요. 다른 말 하나 공부해 볼까요? merk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merken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인식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타동사를 쓰이게 되면 인식하다라는 뜻이지만 제기동사를 쓰이게 되면 뜻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sich merken 해가지고요, 무엇을 유념하다, 염두에 두다, 잘 명심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merken 제기동사를 쓰일 때는요, 삼격 지배 제기동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ich merke 자, 제기 대명사 미어가 올까요? 미히가 와야 될까요? 삼격 지배, merken은 삼격 지배 제기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 자리에는 미어가 와야 되겠죠. Ich merke mir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잘 명심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merken,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기동사에는 삼격 지배 제기동사와 사격 지배 제기동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80%가 사격에 속하니까요. 사격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유념해 주셔야 될 건 삼격 지배입니다. 웬만한 건 다른 건 다 그냥 사격으로 붙이셔도 되지만 삼격 같은 경우는 반드시 mir, dir, sich, uns, euch, sich 이렇게 붙게 되니까요. 특히 1인칭과 2인칭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격과 사격 지배 제기동사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전치사 결합골 제기동사라는 것인데요. 제기동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그냥 ich freue mich 기쁩니다. Ich stelle mir vor 나는 뭘 상상합니다. 이런 뜻으로만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 제기동사 특정한 전치사하고만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전치사 지배 제기동사라고 하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freuen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Ich freue mich 라는 말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나는 기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 뒤에 über 자, 여러분, über, 삼사격 지배 전치사 über, 어디 over에 해당하는, 영어 over에 해당하는 어디 위로 이렇게 넘어서 이런 말인데요. 이 말 기억나시죠? 기본적으로 나는 기쁩니다 하면 한번 한국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 뭐가 기뻐? 이렇게 해서 당연히 뭐가 기쁜지 물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Ich freue mich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이 기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Ich freue mich über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über 대신에 그런데 뒤에요. auf라는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Ich freue mich auf 하게 되면 아까 ich freue mich über는 무엇을 기쁘게, 무엇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über 대신에 auf란 말을 들어서 ich freue mich auf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기뻐합니다와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의미가 완전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떠한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제기동사의 뜻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freuen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말 뭘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 말 한번 넣어보죠. 자, plan 하게 되면요. 남성이 되고 plan 뭘 것 같습니까? 예, 계획이라는 말인데요. Ich freue mich über den Plan 하게 되면요.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나는 그 계획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über 대신에 ich freue mich auf den Plan 하게 되면요.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계획을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 지배라는 게요. 이런 특정한 제기동사가 특정한 전치사와 결합이 되어서 freuen sich über, freuen sich auf처럼 이렇게 반드시 함께 쓰이는 그런 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짝을 가지고 전치사 지배 제기동사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습니까? 영어 여러분 잘 아시죠? I'm interested 하게 되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인데요. 뒤에 반드시 어떤 전치사하고 결합하죠? be interested in 하는 것처럼
in이라는 전치사와 항상 결합을 하는 것처럼 여기 쓰이는 제기동사도요. 항상 결합하는 전치사 그런 짝이 있습니다. 이 짝을 가지고 그냥 어려운 문법용어로 전치사집의 제기동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제기동사가 어떤 전치사와 짝이 되어서 함께 쓰이느냐 이걸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자, 아까 말했던 bedanken 동사 한번 예로 들어보죠. 하게 되면 ich bedanke mich 하게 되면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궁금증이 많은 분들 뭐가 감사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bedanken, ich bedanken의 짝은 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bedanken 같은 경우는요. 크게 뒤에 by라는 말하고 für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Ich bedanke mich bei 누구누구 하게 되면 나는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되고요. Ich bedanke mich für 하게 되면 무엇 하게 되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Ich bedanke mich by 자, 몇 격이어죠? by는 3격집이니까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게 되면 Ihnen 해서 3격이 와야 되겠죠. Ich bedanke mich bei Ihnen 하게 되면 나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Ich bedanke mich für den Plan 하게 되면 Ich bedanke mich für den Plan 하게 되면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Ich bedanke mich bei Ihnen 또는 Ich bedanke mich für den Plan. 자, 그러면 이거 슬래시를 없고 이걸 한 문장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예, 쓸 수 있습니다. Ich bedanke mich bei Ihnen für den Plan 하게 되면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Ich bedanke mich bei Ihnen für den Plan.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전치사 지배 제기동사라는 말 감이 조금 오십니까? 아유, 아직도 안 오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기동사 외우실 때요. 제기동사 뜻만 달랑 외우시는 것도 물론 힘이 드시겠죠. 어떤 동사가 제기동사이고 그 제기동사가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만도 골치가 아픈데 뒤에 어떤 전치사와 이렇게 짝을 이루느냐라는 것까지 공부하려면 아유, 정말 외울 거 지긋지긋하게 많네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서는 외국어 실력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요. 한번 외운 김에 그냥 깡그리 외워버리시면요. 나중에 그만큼 더 편해지겠죠? 예, 오늘 제기동사 배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Viel Spaß!